여러분들 혹시 더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웨이브 오리지널 프로그램 보셨나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일종의 이게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게임을 쭉 지켜봐 오면서 이 안에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나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임이란 단어를 민주주의로 바꿔보자. 자치, 또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다양한 것들을 결정하는 게임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방식인데, 함께하면 민주주의고 혼자 하면 독재입니다. 근데 함께하는 민주주의가 직접 하게 되면 직접 민주주의고, 대리인이 대신하게 하면 대의제 민주주의예요. 결국은 지금 뭐 나를 대리하는 대의민주주의, 내가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충분히 토론을 하는 수기민주주의,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중앙정부나 어떤 큰 단위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요소가 풀뿌리 민주주의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주민자치랑 주민자치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풀이 있지만 그 밑에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뿌리를 내려야만 풀, 식물, 다양한 자연의 생태계들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사는 동네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자치, 풀뿌리라고 하는 것이 자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한자 그대로 해석할 때 자신의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덕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예산의 권한과 결정의 권한이 흔히 얘기하는 중앙정부, 정부에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대전시, 내가 살고 있는 대덕구로 더 많은 권한을 가져오는 것, 가져와서 스스로 다스리는 게 단체자치의 의미이고요. 주민자치는 그렇다면 그 대덕구 안에서도 읍면동, 다양한 동이 있죠. 저는 송촌동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송촌동이 더 독립해가지고 스스로 무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주민자치. 주민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넓혀가는 게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주민자치회는 대전의 대덕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대덕구는 5개 구 중에 하나인데 12개 동이 행정동이 있는데 2020년 7월부로 12개 동을 전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전환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인 자치지원관으로 제가 대덕구로 가게 됐어요. 제가 주민자치회로 일을 했을 때의 2020년, 19년, 20년은 전 세계를 강타했던 중요한 사회적 현상 또는 재난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팬데믹이죠. 전염병이 돌았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 주민자치 활동이나 마을 활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활동들인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질 못하게 하니까. 그때 완전히 이제 격리하는 그런 때였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민자치랑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갈 거냐가 저희의 핵심적인 과제였는데요. 바쁘게 살아가는 주민들은 이런 자치 활동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역 주민이 무관심하고, 각 분과들은 분과끼리는 친했지만 분과 안에선 친했지만 분과끼리 활동이 별로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파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저희 송촌도 주민자치회가 갖고 있던 어려움이었어요. 이걸 해결하면서 또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송촌을 바꾸는 100개의 마을 이야기 333 모임이었습니다. 3명 이상이 3가지 주제로 3회까지 가능한 333 모임이 이 333 모임의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많이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3명만 모여라. 그것도 3명이 보통 이제 가족끼리는 괜찮으니까 집에서라도 가족끼리 모여라.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라. 3번까지 이야기를 나눠라. 대화 키트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걸 기록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면 그렇게 어떤, 그러니까 면대면이 아닌 일종의 온라인이나 원격을 통한 의견 수렴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을의 의견을 수렴해 보자.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야심차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공론장이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360명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972개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972개의 의견을 카테고리화를 했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을 통해서 970여 개를 목록한 거를 175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1차 워크숍에 나오는 의제들을 더 좁혀서 7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7개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써본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실무자가, 간사가 이 계획서를 문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행정에도 제출을 하고 나중에 주민총회 때 주민들에게 발표할 내용으로도 이제 정리를 했죠. 이런 식으로 수기랑 자치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주민자치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뭐가 가장 문제가 됐었냐면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이나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급이 안 된다고 우리가 멈춰 있을 거냐? 아니다. 직접 움직이자. 대전에 마을 활동가, 대전에서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손으로 직접 이 손수 마스크를 천으로 만드는 면 마스크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이런 문구를 붙여가지고 재사용 가능한 면 마스크를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에게 빠르게 보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대통령에게까지 이제 소식이 가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이 내용을 응원하기도 했었던 그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내용이고, 따뜻하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었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청년이란 개념이 그래서 단지 어리다는 연령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문제로 들어오고 복지의 용어로 등장할 때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코호트로서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코호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슷한 시기를 살아간 연령이나 세대는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시대적 경험과 경향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연령, 학력, 취업 환경, 생활 세계라고 하는 전반적인 면에서 다른 경험을 한다. 그럼 지금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저성장 고용불안 시대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세대는 단순한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이행 단계, 그러니까 나이만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행기적 특성을 가진 별도 시기로 등장을 한다는 건데요. 청년 시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흔히 이행이라고 하는 그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 그 학생 또는 성장기에서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사회생활을 하고 취업을 해서 그 고용 형태로 들어가는 이 사이의 기간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일 안 하고 단기성 일자리만 하거나 쉬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그 고용되지 않은 형태의 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 쉬었음이라고 돼 있죠. 2025년 올해 50만 명, 무려 50만 명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공적인 차원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청년 고용 정책이라든지 청년 복지가 확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젊은 주체로서의 자기 조직화.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단결되는 조직으로서 거듭나야 되는데, 청년들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력하기 어렵고 파편화돼 있거든요.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개입과 자기 조직, 청년들이 스스로 주체화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두 가지가 공적인 영역에서 중요하고, 주민자치회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처럼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체에서는 8.34%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지만 20대 이하 남성에서는 37.2%, 30대 남성에서는 25.8%라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20대 마을 활동이라고 하는 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에 들어갈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밌어야 돼요. 재미가 없는데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활동이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미도 있지만 내가 실제로 살면서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자리 문제, 집 문제, 외로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녔었어요.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자취는 인천에서 했습니다.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타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고 특히 제일 힘들었던 게 혼자서 밥을 먹는 거였어요. 어느 날 학교 안에 보니까 자취생의 집밥 모임이라고 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선했습니다. 혼밥 말고 여러 명이서 같이 밥을 먹는 모임을 하자.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외로움도 해소할 수 있고 건강한 음식도 같이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었고 저에게 많은 힘이 됐었는데 그거는 대학교 때 작은 경험이었지만 대전에 와보니 그리고 대전에서 주민자치랑 말공채를 지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 다양한 집밥 모임, 자취생의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나랑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고민을 해결하는 활동이 마을 활동이고 주민자치 활동입니다. 마을이 가진 요소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까워야 돼요. 내가 걸어서 금방 마실 나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런 거리에 존재하는 공동체, 사람들, 동네가 곧 마을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가깝다고 해서 마을인가요? 우리 이웃들이랑 요즘 이웃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인사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관계로 만들어질 때 현대적 의미, 도시에서의 마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인사만 하고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게 바로 마을 활동이고 주민자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된 어떤 용어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사역자본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일할 때 만들었던 그 행사의 포스터인데요. 독립하고 싶지만 고립되기 싫어. 집도 일자리도 놀 곳도 없는데 어떻게 마을 활동을 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을 활동을 할 때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가는 어떤 계기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가족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서로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이 영화에서도 결국은 갈등도 있지만 서로 인정하는 과정을 나아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거든요. 결국 마을에서 만들어져야 될 공동체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것만이 전에는 가족이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사회의 다양한 문제나 복잡한 거를 가족 안에서 다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지역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고민에 동참하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을에서 앞으로 활동할 때 평등과 문화적 다양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영화의 소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랑 마을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그마한 활동이라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로컬 활동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